수시 채용은 신입한테 네. 굉장히 되게 모든 조건이 네. 안 좋은 거다. 네네네. 수시가 계속되면 네. 취업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의 네.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럴 것 같죠. 네. 이렇게 제가 뭐라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하면은 말이 안 되는데 실제 올해 1월, 2월이었어요. 제가 스터디 그룹을 한 4개 그룹 정도 돌렸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는 제가 수시 채용을 위주로 막 쓰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 뭐냐면 다들 그때도 뭘 하셨냐면 다들 상반기 때 3월만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맞아. 자기소개서 한 절반 정도 그냥 대충 썼어요. 그리고 본인은 일단 직무는 포인트를 잡고요. 그리고 근데 제가 억지로 좀 쓰게끔 했습니다. 얘네들 지금 취업해서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때 지금 많진 아니죠. 한 30명이라고 했을 때는 한 4명에서 5명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걔네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선생님 이게 들어가는 게 맞나요? 라고 했는데 빵빵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선생님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채용 공고의 대부분에는 경력 혹은 유경험자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다 있었는데 얘네들 들어간 애들이 있잖아요. 다 경력 없었습니다. 있어봐야 2달짜리 인턴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우대사항은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쫄지 마시고, 그래서 좀 수시 채용은 그 상대적으로 불리한 건 신입은 어디든 불리해요. 그렇게 따지면 어디든 불리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지원을 하시면 이런 결과를 또 오기 때문에 여러분 꼭 좀 제가 그래서 추천을 좀 드리고요. 신입보다 경력직 채용 위주로 하는 게 아닌가. 물론 경력직은 요번에 삼성 또 이제 채용이 또 경력직 위주로 된다고는 해요. 근데 앞으로는 이건 더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셔야 되는 게 경력을 좀 빨리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어제 다른 친구한테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만 받고 1년을 일하잖아요. 그럼 어쨌든 이것도 경력이고요. 1000만 원씩 받아도 1년이 지나도 경력입니다. 요거를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제 큰 기업 첫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 돌아가는 것 때는 혹은 내가 만약에 어떤 스펙에 공부하는 것도 좀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일에 대한 경험을 좀 우선순위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같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막 계획하는 것보다 일단 몸으로 부딪히면서 뭔가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좀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은 이 수시 채용은 진짜 여러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딱 이건 하나였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안 쓴다니까 다른 친구들이 그냥 내 거 아닌가 보다 하고 내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시 채용이라고 쫄지 말고 네. 첫 번째로 완벽한 준비는 없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수시 채용이 그러니까 차라리 그 취업 준비를 하는 것보단 취업을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자. 그러니까 움직여서 경력을 만들자. 어쨌든 경력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의 면접 때 상황 대처 부분에서 말을 아무리 천천히 해도 20초가 안 채워지는데 팁 같은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 AI 면접 보면 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뭐 뒤에 보면은 AI 면접 보면 뭐 또 질문도 뭐 면접 질문들도 한두 개씩 나오기도 하고 그 시간들이 꼭 다 채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게임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시간이 다 못 채워졌다라고 해서 이게 못 채웠는데 어떡하지? 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만약에 상황 대처라든지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시간이 안 채워진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경험 사례나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빨리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어떤 원리나 논리나 어떤 정의나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단타로 치게 되는데 맞는데 만약에 시간적인 부분이 좀 압박감이 든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훨씬 더 시간 채우긴 좀 빨리실 거예요. 네. 어쨌든 이것도 경험이 있어야 상황 대처를 어떻게 했다고 나올 텐데 그런 소스들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얘기 채워질 수 없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AI 면접이든 물론 화상 면접이든 뭐든 준비에 따라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어떤 것들 생각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럼 여기 또 그런 거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그럼 지원을 무조건 많이, 그러니까 묻지마 지원이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건가요? 이런 질문이 왔어요. 그죠. 이거는 좀 저희도 좀 미리 준비했던 부분이긴 한데 실은 이거 딱 이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묻지마 지원이라고 했을 때 기준을 가져가셔야 되는 게 뭐
아침에 딱 넣어서 그냥 뭐 직무 상관없이 여기저기 그냥 뭐 100개, 200개 지원하는 게 묻지마 지원이고요.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취업을 지금 또 이제 케이스가 다르죠. 취업을 처음에 준비했어. 근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영업 관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영업 관리에 대한 채용 공고를 일주일에 하나 혹은 2개, 몇 개씩 조금 더 채워놓거나, 혹은 아직 처음에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지원 자체가 나한테는 압박이야. 즉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입사 지원서 쓴 다음에 그 지원하기 누르기 버튼이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처음 지원하면 막 떨려. 뭐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떨릴 거예요 아마. 지원하면 막 붙을 것 같고, 나중에 면접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실질적으로 면접 보라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근데 지원하는 그 자체에 내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여러 군데 지원하는 게. 그러니까 묻지마 지원을 하루에 뭐 50개씩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관련된 직무 안에서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이 몇 개 있다. 그 기업을 먼저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조건이 된다면 5개에서 10개 정도를 좀 미리 좀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로. 그 대신 이것도 있어요. 선생님, 네, 저는 정말 내 가정사도 있고요. 정말 지금 빨리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이 친구한테는 다른 어떤 조건보다 지금 당장 일을 해야 되는 친구예요. 물론 그 친구들도 하고 싶은 건 있겠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내가 하려고 하는 직무나 대략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이나. 그러면 그 안에서 지원하는 거는 묻지마 지원이 아니죠. 하면서 충분히 내가 서류에서 중요한 부분들, 얘네 영업 관리하니까 지원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중요시 보네. 실제 그 채용 공고 보면서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게 보입니다. 앞으로 목표가 생겨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영업 관리 해야지 라고 하면은 목표가 안 생기는데, 실제 지원을 하면서 채용 공고 보고 자기소개서 보고 면접 질문 체크리스트 한번 쭉 해보시면, 이 직무에서는 이런 걸 좀 직무를 지원을 하네. 자기소개서는 이런 걸 좀 위주로 질문하는구나.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묻지마 지원, 이 개수가 안 나왔으니까 저도 좀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 5개, 6개까지, 뭐 대략적인 기준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좀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을 미리 좀 회사는 좀 보지 마시고 지원을 해보시면서, 혹은 이제 회사도 이제 보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우선시하는 직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좀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회사 채용 공고도 보시면서 하시면 이거는 분명히 묻지마 지원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즉 채용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선생님, 저는 대기업만 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묻지마 지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죠. 아까 횟수로 말한다 그러면 주 1회? 네. 정도? 어떤 분은 일일 구직활동 1일 한 번 하기 뭐 이런 분이 있대요. 사실 하루에 저도 이제 사실 입사지원서 많이 써봤거든요. 근래까지도. 근데 진짜 어려워요. 저는 항상 이렇게 공감이 되는 게.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그런 걸 정량적으로 할 수 없지만 하루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면 서류를 어디까지 꾸밀 거냐 하거든요. 100% 완벽해서 꾸미기에는 여러 번 지원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을 한 50에서 60% 여기까지만 좀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완성 단계는 천천히 높여 가시면서, 실제 오늘 지원할 때는 내가 에너지를 쏟았을 때 내가 마음의 100을 가졌다면 한 60에서 70% 만족하시면은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했을 때는 충분히 많이 좀 지원을 횟수를 늘려갈 수는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좀 질문을 좀 많이 받아볼게요. 어쨌든 저희가 뭐 트렌드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궁금하신 게 또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건 진짜 질문 많이 받아요. 저도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 보면 특히 관련 업무 알바 경험한 건데, 뭐 어떤 때 호프집 알바도 있고요. 또 어떤 때 떡볶이집 알바도 있는데, 이런 알바 경험도 경력이 될까요? 이런 질문. 분명히 여러분 이거 쓸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내 직무와 관련이 없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좀 하고 싶은 게 다양하니까 좀 차근차근히 말씀드릴게요. 둘로 일단 나눌게요. 자, 이공계열하고요, 인문사회 어문계열을 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직무가 엔지니어 직군들이 좀 많기 때문에 관련된 인턴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인문사회 어문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업이든 영업관리든 이런 쪽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도 하게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내가 관련 없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공계인데 내가 기계과예요. 근데 편의점에서 알바했어요.
이걸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그렇죠. 이건 쓸 수 있죠. 자, 뭐 어떤 부분에서 쓸 수 있느냐? 만약에 내가 직무적인 부분에서는 어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편의점에서 하면서 대인관계적인 측면이라든지 혹은 관계적인 측면, 그 이외에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즉 뭐냐면 그걸 그냥 그대로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즉 여러분들, 제가 이 말 좀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거 빼고는 여러분 사례로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는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요 맥락에서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직무와 관련한 경험은 그럼 쓰지 말아야 되나? 아까 말했듯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관련이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전혀 나는 그런 서비스 계통도 아니고 뭐 이런다. 아까 어쨌든 의사소통이나 이런 걸로는 그럼 가능한가요? 아주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어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이냐가 더 포커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만 잘 지으면 된다. 네, 그렇죠. 그 연결 지는 게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떡하죠?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연결 지는 거.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연결 줄 수 있는 건 정말 쉽다고 하면 안 되고, 쉽다고 하면 안 되고 이럴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 편의점에서 알바 했는데 정말 그냥 아침에 그냥 가서 계산만 하고 그냥 디스플레이만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사건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뭘 어필하셔야 되냐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주는 임팩트보다는 그 뒷중에 내가 이걸 하면서 뭘 느끼고 뭘 배웠는지 이걸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어필해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안에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건의 임팩트가 적다고 한다면 충분히 더 잘 포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제가 예전에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전 세계를 한 80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그래서 와 대단한데 그럼 그 80개국 갔다 와서 어떤 걸 느꼈는데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참 경험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을 어떻게 자기가 체화하고 내 것으로 만드느냐, 뭘 배웠는지, 뭘 느꼈는지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